구실이야기 167회입니다. 작년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 원 세법 개정 발표가 있은 후 의문이 있어 7월 31일 영상을 올렸었는데 당시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차용증을 썼고 2024년 이 규정이 시행되자 채권자인 부모가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것도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근거를 위해 법조문부터 살펴볼게요. 법률 제19932호 부칙 제1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을 통해서 보건대 2023년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혼인공제 1억 원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공제 1억 원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는 2023년 가을쯤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 시점은 2024년이 아닌 2023년이 되므로 혼인공제 적용이 불가능하여 세금을 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상증법 제53조의 2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3년 12월 31일 신설 제1항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오늘의 핵심은 제4항입니다. 제4항, 제4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혼인공제가 불가능한 위 제4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증법 제4조 증여세 과세 대상, 제1항, 제4호,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증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조문 제목을 정리하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제36조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입니다. 상증법 제36조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1항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리하면 신설된 법 제53조의 2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4항에 따라서 채무에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금액만큼은 혼인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사례로 설명을 해볼게요. 2023년 7월 10일 어머니는 결혼을 앞둔 자녀 갑에게 1억 5천만 원 현금을 보내면서 이 중 5천만 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일반 공제를 적용했고 1억 원은 차용으로 처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해왔습니다. 2024년 1월 1일 혼인공제 규정이 시행되자 채무자 갑은 어머니로부터 빌렸던 1억 원도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추가 혼인공제 1억 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증여 시점이 2024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 현금을 받은 날은 작년 7월 10일이므로 불가능합니다. 아직 현금 1억 원이 그대로 있으면 반환했다가 2024년이 되어서 다시 받아 이를 신고하면 될 일이지만 작년 7월에 받은 현금을 신혼집 구하는 데 썼기 때문에 갑은 1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이 방법은 안 됩니다. 이에 생각한 방법이 증여의 종류에는 단순히 현금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를 면제해준 날이 증여일이 되니까 어머니는 갑에게 빌려준 1억 원을 2024년 1월 10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채무 면제를 해주고 이날을 증여일로 하여 혼인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2023년 7월 10일 현금 증여 5천만 원에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적용하게 되고 2024년 1월 10일 채무 면제 이익 1억 원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추가 적용하게 되어 총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2023년 12월에 자녀에게 현금 1억 5천을 준 것을 이 규정 시행 전이므로 증여세를 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처리하는 것과 2024년 1월이 되자마자 법이 시행됨으로써 1억 5천만 원을 모두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없는 것이 부모가 현금을 보낸 시점에 단 며칠만 차이가 날 뿐인데 법 시행 전과 후로 너무 큰 결과로 이어져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2023년 12월에 1억 5천만 원을 모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면 증여세만 1천만 원가량입니다. 여러 해석 사례, 예규가 나와야겠지만 채무 면제는 추가 공제가 안 되는 것이 명백한 이상 제가 생각한 방법은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녀가 혹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라도 어떤 대출 상품이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1억 받아서 채권자인 부모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현금 1억 원을 변제받은 부모는 이를 자녀 계좌로 다시 송금해서 이 거래를 현금 증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법 시행 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모에게 빌린 원금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변제한 효과가 있고 법 시행 후인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현금을 받음으로써 증여 시점에도 문제가 없으니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렇게 혼인공제 적용된 1억 원으로 추가 금융기관 대출 1억 원을 잽싸게 상환하면 되겠죠. 대출 신청부터 상환까지 대충 한 달 정도면 될 테니까 다소 높은 이자율이라도 한 달치 이자만 부담하면 세금 문제가 해결되어 깔끔합니다. 한 달치 이자를 수수료 정도 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첫 번째 방법보다는 아주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부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계좌이체로 받아서 이를 혼인공제 적용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두고 현황을 보면 혼인공제 적용된 증여 1억 원과 2023년 중 부모로부터 빌린 1억 원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추가 공제로 증여받은 1억 원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면서 이를 2023년에 빌린 1억 원에 대한 변제로 보아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분명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증여받은 현금의 사용처를 따지지는 않는다고 했으므로 증여받은 현금으로 채권자인 부모에게 채무 원금 1억 원을 변제하는 데 썼으니 가능할 겁니다. 이 방법은 이미 일반 공제 5천만 원 적용한 증여와 1억 원의 차용, 합쳐서 1억 5천만 원 현금을 보낸 부모님이 단 며칠 사이에 돌려받을 것이라도 여윳돈 1억 원이 추가로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사나 블로그, 유튜브에는 혼인, 출산하는 경우 추가로 1억 원 증여가 가능하고 부부 합쳐서 총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만 강조할 뿐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법한 2023년 부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처리한 사례를 어떻게 혼인공제와 엮을 수 있는지 설명은 부족했는데 법조문을 살펴보니 채무 면제는 혼인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졌고 이 상태에서 억울한 사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두 가지 방법도 사실 세무서에서 시비 걸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명쾌한 답변은 못합니다. 위법하진 않더라도 실무는 늘 변수가 있는 데다가 아직 사례가 없으니까요. 참고로 법이 시행 중임에도 증여세 신고서 서식은 변경되지 않았고 따라서 홈택스에서도 아직은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서식이 보통 3월 중 개정되는데 어차피 2024년 1월 중 증여하면 신고 기한이 4월 말까지이므로 신고 서식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좀 더 두고 보시죠. 이상으로 167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